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향로 진안 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물 살포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군수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향로 진안 군수가 군수 취임 후 세 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400여 개를 돌린 혐의입니다. 첫 재판에서 이 군수의 변호인은 이 군수가 선물 살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 직후 이 군수는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남기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후에 알게 되셨을 때 그러면 왜 애썼다, 수고했다 그런 표현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도 없으십니까?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네. 직접 홍삼 선물을 포장하고 배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의 변호인도 누가 선물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물 살포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군수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군수가 사전에 선물 살포를 알았다면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후에 알았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군수와 이미 구속된 박 씨 등 4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매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지역 기자가 증거를 없애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업체에게서 광고비를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여러 명의 지역 기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부지 끝자락에서 굴삭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터넷 지역 기자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해 폐기물을 몰래 파내고 있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증거인멸 시도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파냈던 기사는 한참 반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물이. 왜냐면 그것이 이제 유리섬이라 꽉 눌려져가지고 아마 이제 실을 때보다 아마 이제 부피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해당 기자는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광고비를 뜯고 일감을 따내주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 같은 지역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얘들 광고비 안 주면 알아서 기사 안 좋게 쓴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광고비 뜯어. 경찰은 이미 이 같은 기자들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가 마무리되면 광고비 갈취 등의 의혹이 불거진 기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창 90호항 인근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책위원장이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소송을 주도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고창 90호항의 해상풍력 발전소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인근 어민들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가량씩 돈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위임한 어민은 무려 1,600여 명. 피해대책위원장이라는 A씨의 신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3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다 이임을 해줬어요. 그쪽에 사진도 다 찍고. 보상금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접수를 했으니까. A씨는 또 2002년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의 영광원전 피해 소송에도 보상금의 5%를 받기로 하고 개입했습니다. 모두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변호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전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변호사법에 저촉이 된다. 더욱이 A씨에게 소송을 맡긴 어민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보상 대상이 아닌 맨손어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13곳이 폐원을 신청한 가운데 5곳에 대해 폐원이 인가됐습니다. 폐원이 인가된 유치원은 전주 1곳, 익산 4곳으로 이들 유치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으며 원하는 인근 공립유치원 등에 분산 수용됩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은 원화수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영향으로 지난해 전북의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취업자 수는 91만 5천 명으로 2017년에 비해 6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58.3%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2만 6천 명으로 2017년 2만 4천 명에 비해 2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권의 반발 때문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이어서 금융중심지 지정마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연관되는 금융기관들 또는 또 연기금에 관한 또 연구소들 모두 여기 직별해서 여기를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용역 결과는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산 정치권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국회 등에서 정부를 계속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기금 중심의 전북과 선박, 해양금융 중심의 부산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어떤 결정권자는 이제 금융위니까 그 금융위에다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 미래를 최대한 얘기를 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무산에 이어 금융중심지 용역 결과 발표 연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도시 육성에 관한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금융중심지 용역 발표가 연기된 것은 전북 현안에 대한 발목 잡기가 현실화한 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금융위원장부터 국정 5개년 계획에 담긴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부산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용역 발표 연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법을 대폭 양보했다면서 이제와 부산을 의식해 이 사업을 가로막는다면 전북도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용호 의원의 복당 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제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용호 의원 등이 낸 소명서와 도당, 지역위원회 의견 등을 기초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는 13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당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의 일반고 지원 학생 가운데 464명이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가 1년 만에 탈락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건데요. 교육 정책이 널뛰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36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은 9,550명. 하지만 만여 명이 지원하면서 무려 464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자 수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03명, 군산 139명, 익산 122명입니다. 고입 연합고사가 폐지된 지난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은 단 한 명의 탈락자 없이 모두 진학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내신 하위 등급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했다가 무더기 탈락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특성화 학교 지원이 5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대로 풍선처럼 평준화 일반고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폐지하면서 내건 정책 방향은 원하는 학생은 모두 평준화 일반고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규모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가까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믿었던 학생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심화됐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절한 진로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를 한 뒤 곧바로 탈락 학생을 대상으로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자사고 입학을 안내하는 진학 지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읍의 오래된 주민센터에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와 이웃한 공영주차장에 주민센터를 다시 짓고 9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후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대표적인 공연 브랜드인 마당창극을 육성하기 위해 한옥마을에 전용 야외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모두 30억 원을 투입해 한병문화관 마당에 전주 마당창극 야외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400석의 관람석과 공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도가 농산물 시세가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최저가격 보장제에 참여한 양파와 가을무 재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규모는 양파는 182개 농가에 1억 3,700만 원, 가을무는 32개 농가에 300만 원입니다. 양파와 가을무 시세는 생산량 증가 등으로 기준 가격의 각각 91%와 98%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라도 산하기관 14곳이 올해 상반기에 132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남원의료원이 41명을 채용하고 군산의료원이 17명,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3명, 자동차융합기술원이 10명 등을 선발합니다. 기관별 채용 공고문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에서 2019년 지원사업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박철웅 신임 이사장은 올 한 해 기업의 사업화 기획을 돕고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시설비 지원, 그리고 농식품 판로개척 지원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농과 민주노총 등 30여 개 단체가 통일농업교류 전북본부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통일농업교류 전북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남녘에서 생산한 쌀이 북으로 올라가고 북녘에서 생산한 밭작물이 남으로 내려오는 통일시대를 전북 도민과 함께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혐의로 50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신문 보급소에서 용달차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비경위가 이를 말리자 다리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66살 양모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시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내일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영상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